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지요. 헤파토칼시노마는 옛날에 에겔이라는 사람이 1905년에 아마 분류했을 겁니다. 그게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류는 크게 나눠서 결절형, 괴상형, 미만형 이렇게 이제 구별합니다. 결절형은 노듈라 타입고, 그다음 괴상하면 괴상하다 덩어리죠. 매시브 타입, 디퓨저 타입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결절은 결국은 HCC가 팽창성 발육을 하는 거죠. 팽창. 그게 종양이 자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팽창성 발육과 침연성 발육이 있죠. 대체로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은 팽창성 발육이고 혈류가 적은 종양은 침연성 발육합니다. 왜냐면 혈관이 좋은데 팽창성 발육만 전부 다 네크로시스에 빠지니까 자기가 죽는 거죠. 그렇게 군량이 많은 군대는 민간인이 약탈을 안 하죠. 군량이 없으면 왜 됩니까? 민간인한테 약탈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절형입니다. 결절은 조그만한 결절이 이렇게 이제 HCC가 생겼습니다. HCC가 커지면 어떤 변? 이렇게 커지게 되죠. 결절이 커지면. 자, 결절이 커지면 HCC는 정상 간세포와 차이점은요. 간세포 작습니다. 보다 세포가 작아요. 작은 세포입니다. 세포가 작어요. 그리고 NC 비율이 높죠. NC 비율이 높죠. 그 다음에는 세포 밀도가 정상보다 한 4배에서 6배입니다. 그렇게 세포가 꽉 차는 거죠. 높죠. 그 다음에 온리 세포로 구성되고 바일닥트라든지 뭐 이런 게 쿠퍼셀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절이 커지면 자, 이 결절이 어떻게 했어요? 저해코가 되죠. 왜 저해코가 되면 세포의 밀도가 높아져가 투과도가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포 밀도가 높아지고 다른 게 호모지니어스하고 투과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에코가 저해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자, 결절이 세포 밀도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포에 캡슐이 할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할로는 이제 헤일로의 메커니즘은 주위 간실질을 컴프레션 해버렸죠. 간실질이 컴프레션 해버리면 총파가 압축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겨버리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죠. 파이브로시스는 보통 고에코지만 주위에 비해서는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여기 또 침륜이 되어버리죠.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HCC의 중요한 소견이 뭐냐면 안에 이렇게 큰 HCC는 모자이크 패턴이죠. 모자이크 패턴. 이제 결절 안에 내부의 에코제니스가 조금 틀리죠. 밀도 있죠. 근데 어떤 거는 고에코로 보이는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에코로 보여요. 그러면 저에코는 대부분 세포 밀도가 높지만 고에코로 보이는 부분은 원인이 무엇일까? 두 가지 있죠. 첫째는 이 안에 세포 내 지방 성분이 많은 거, 팻 성분이. 세포 내 팻 성분이 많은 것은 대부분 웰 디프렌시에이트 HCC입니다. 웰 디프렌. 푸울이나 모드레이트 때문에 지방이 확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구조이행이죠. 구조이행은 슈도 그랜줄러 포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사이누소이드 딜라테이션. 그런데 세포가 보통 HCC를 어떻게 되냐면 정상 리버는 이렇게 트라베큘라 스트럭처입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정상가는 아까 말했죠. 세포가 이렇게 헤파토사이트가 두 줄로 딱 있으면서 여기에 사이누소이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헤파토사이트. 여기 이제 정상 요걸 트라베큘라 패턴이라고 합니다. 트라베큘라 패턴이에요.
HCC 제품은 이런 패턴 안 가지죠. 세포가 그냥 밀집되고 그 사이에 혈관이 튜머 베슬이 세포 밀집이죠. 세포 밀집되는 소포상 형태를 가지고 이런 소포상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포 꽉 밀집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슈도그랜듈은 이건 마치 세포가 이 그랜드처럼 꾸불꾸불해지는 거죠. 여기 일부 바일닥터나 이래 구부러지는 걸 슈도그랜 또는 요 사이노소이드가 어떤 부분에 헤파토사이트가 두 줄이 아니고 세 줄, 네 줄씩 되는데 그 안에 사이노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두 메커니즘은 음양계면이 커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제 다 선생님이 대부분 이해하셨겠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절력이 보입니다. 결절력은 비교적 찾기가 쉽죠. 이거는 결절력과 헬로가 있고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매시브 타입입니다. 매시브 타입이나 디퓨전 타입은 본질적으로 심윤행입니다. 심윤행 발육을 하는 거죠. 자, 매시브 타입은 요게 간에서 요렇게 여기서 HCC 포사가 생겼습니다. HCC 포사가 딱 생겼는데 요놈이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어디로 뚫고 들어가냐면 포탈 베인을 뚫고 갑니다. 포탈 베인을 뚫고 가죠. 헤파틱 베인보다 포탈 베인을 좋아하죠. 그래서 포탈 베인을 치면 애가 결국은 자라게 되는 거죠. 주위로 파먹어 들어갑니다. 파먹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정상 간 조직하고 HCC 조직하고 이 섞여 버리는 거죠. 섞이는 거죠. 혼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괴상경은 경계가 불분명하죠.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한 세그멘트나 한 로브를 이제 점령하는 큰 종괴로 보이는데 잘못하면 종괴로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치 LC처럼 보여.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포탈 베인을 봐야 되죠. 포탈 베인을 따라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리버에서 관찰할 때 포탈 베인을 따라서 지난번 시간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떤 소견은 자 포탈 베인이 이렇게 있는데 포탈 베인이 다이메타가 일레귤러 하면서 여기에 이제 HCC가 있는 거죠. HCC가 있고 여기에 포탈 베인에 튜머 스롬보시스가 있는 거죠. 튜머 스롬보시스. 요거는 이제 칼라 도플러를 떼어 보면 헬류시너가 튜머 베슬이 보이는 거죠. 튜머 베슬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탈 베인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포탈 베인의 백이 디스럽션 되죠. 백이 파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 상향을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미만행은 이 안에 전 리버에 HC가 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리버에서 깔려버려요. 디퓨저에 깔려버린 거죠. 결절이 작을 때는 작은 것은 결절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결절로 인식이 안 되죠. 좀 어느 정도 크면 저액고 결절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만행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만행이나 개성행은 제일 중요한 포탈 베인의 이상을 보고 거꾸로 우리가 결절을 병을 찾거나 또는 CT나 MR 가지고 병을 찾아내는 거죠.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퓨저나 매시브 타입을 놓치면 환자한테
요거도 못 씁니다. 물론 찾아도 뭐 이거는 차이는 뭐 마찬가지죠. 별거 없지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HCC에서 이제 웰 디퍼런시에이트 HCC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웰 디퍼런시에이트. 이거는 이제 추모 베슬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모 베슬이 발달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웰 디퍼런시에이트 HCC는 다이나믹 CT에서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이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양에서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이 이 종양의 진단에 굉장히 중요하죠. 워샷이 안 보이죠. 워샷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early enhancement 우리가 종양은 이제 HCC가 되어버리면 추모 베슬이 생기면 블러드 플로우를 많이 정상적으로 받지 않죠. 종양 베슬이 나와가 사람의 그 혈관에다 피를 박아가지고 빨리 받아들이고 포탈 베인에서는 블러드 스프라이를 받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아트리얼 페이스에서의 early enhancement고 포탈 베인에서는 enhance가 안 되니까 새까맣게 나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웰 디퍼런시에이션은 이게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종양 베슬이 발달하니까 포탈 베인에서 블러드 스프라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절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단은 뭐로 하느냐면 MRI로 합니다. 진단은 MRI 프리모비스타라는 조영제를 요 조영제는 이제 우리가 헤파토사이트 업테이크에서 익스크리션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이나믹 CT는 잘 안 됩니다. 조영제 요거로 우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더레이트 푸리 디프레시에이트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클래시컬 HCC죠. 푸리 디프레시에이트. 이거는 이제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양이 보면 이런 거는 칼라 도플라사에서 이제 베스킷 패터드라고 이제 종양을 둘러싸는 추모 베슬이 있고 종양을 둘러싸는 종양 혈관이 있고 또 종양 내부로 들어가는 혈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데 이제 이게 종양 혈관하고 그 추모 베슬하고 정상 혈관하고의 감별점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펄스 도플러를 해보면 펄스 도플러가 정상 혈관은 우리가 아트리에서 슬로우하게 이렇게 됩니다. 종양 혈관은 이게 팍 올라갔다 급격하게 빠지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종양이 왜 그러냐면 종양혈관은 혈관의 배기 안에 그 혈관 배기 굉장히 얇거든요. 피가 들어갈 때는 확 늘어나고 많이 들어갔다가 빠질 때는 확 빠져버리거든요. 그게 저항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양혈관 펠리오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콜란지오시 콜란지오 칼시노마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병리학적으로 이제 바일닥트에 생기는 종양이죠. 바일닥트에 생기는데 이제 자라는 행태하고 부위하고에 따라서 병리학적으로는 첫째는 침윤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을 따라 스프레딩 백을 따라 이제 좀 가는 진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내강으로 폴리포이드하게
자라는 거죠. 내강으로 돌출링이 있죠. 그런데 자라는 그게 쉽게 말하자면 바일 닥트에서 캔서가 여기에 생기가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는 거죠. 바일 닥트 주위 조직으로 파먹어 들어 주위 조직 침륜이죠. 요거는 바일 닥트가 이렇게 캔서가 생기가 여기 이제 스프레딩 하는 거죠. 스프레딩 이렇게 스프레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안으로 돌출하는 거. 폴리포이드하게 요세 가지 이제 병리학적으로 있습니다. 돌출. 요렇게 바일 닥트 안으로 이렇게 폴리포이드. 요렇게 바일 닥트 안으로 폴리포이드하게 이렇게 자라는. 이제 그 다음에는 부위에 따라서 콜란제 부위가 어느 부위에 생긴 이제 보시면 바일 닥트가 이렇게 있으면 바일 닥트 이렇게 있다면 자 페리페랄에서 생기는 콜란지오시이드는 페리페랄 콜란지오시이드는 대부분 바일 닥트가 아주 짧죠. 짧으니까 좁으니까 대부분 어디 되겠습니까? 여기에 생기는 거는 메스를 행성, 종계 행성 침윤행으로 생기죠. 침윤행. 그렇죠. 안에 요 뭐 바일 닥트 1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메스를 형성해야 되겠습니까? 밖으로 파먹어 들어가야 되죠. 클라스킨 튜머는 요 합쳐는 뭐인데 클라스킨 요쪽은 클라스킨하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는 주로 이제 침윤행이 많죠. 침윤행. 요거는 침윤행이 아니고 백을 따라 요거는 좀 침윤행이 조금 이상하다. 백비후행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백비후행이 많죠. 백비후행. 클라스킨도 백비후행이 많습니다. 백비후행. 그 다음에는 내강 돌출은 제일 드문데 인트라헤파틱에도 있을 수 있고 익스트라헤파틱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스킨 튜머는 본질적으로 익스트라헤파틱 닥터와 똑같은데 요 안에 있으니까 백비유행이 생기다가 주위를 어느 정도 크면 주위를 침륜하게 되겠죠. 주위 침륜해서 종계행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일 닥터의 콜란지오시이 캔서의 특징은 이거는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많고 바스큘라리티가 굉장히 약한 종양입니다. 혈류가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스포밍 종양일 경우에는 사실은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가 요렇게 종계가 요렇게 되면서 이제 종계 에코는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또 많죠. 이거는 왜냐하면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브로시스. 그 다음에 종계의 경계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경계의 불분명하고 할로 같은 건 안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일 닥터가 말초 바일 닥터가 딜라테이션. 말초 단간이 딜라테이션 확장이 돼. 이게 이제 키 포인트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안에 종계 안에도 바일 닥터가 보일 수가 있죠. 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여기 이제 콜란지오시인데 콜란지오시하고 어떤 경우는 HCC하고 메타스틱 캔서하고 구별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바일 닥터가 이 종계를 찾는데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클라스킨 튜머에서는 클라스킨 튜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침륜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깥에 바일 닥터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 종계가 고에코일 수도 있고 아이소에코일 수도 있고 저에코일 수도 있어요. 저에코. 이거는 이제 종계 내부에 세포하고 파이브로시스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종계 세포가 많고 파이브로시스가 적으면 저에코, 아이소에코일 수 있고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많을 때는
저에코, 고에코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일 닥터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00을 따라가는 바일 있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걸 100을 따라 100 비움형 경우에는 이게 형일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종양인지 안 그러면 콜란자이티스인지 감별이 어려운 경우 많죠. 이제 일반적으로 종양일 경우에는 암일 경우에는 길이가 짧죠. 길이가 짧고 인플레메이션 경우에는 염증에 의한 콜란자이티스에서 백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비교적 길이가 길죠. 길이가 길고 그 다음에 주위로 침륜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주위에 침륜이 있으면 아무래도 암이죠. 침륜이 없을 때는 콜란자이티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백비유형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멀티플하게 싱글로 있다보다 멀티플하게 에코제닉한 메스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드문 형태입니다. 예. 자, 요 사진 또 찍으십시오.